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수리수문학, 점성, 물의 점성을 오늘 공부할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오리엔트 시험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점성,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거, 까칠까칠한 거. 우리 역학 선생님 있잖아요. 역학 선생님 별명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지랄퍼 씹새라고 했죠. 지랄퍼 씹새 선생님. 그거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쪼박과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물의 점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점성입니다. 점성. 어차피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유체는 물이니까, 그죠? 물에 관한 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점성이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끈적끈적한 성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끈적끈적한 성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실제 유체 있잖아요. 실제 유체라고 한다면 실제 유체라고 한다면 실제 유체는 점성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찰이 존재하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점성과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유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결국 얘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점성 존재하죠. 그죠? 실제 유체는 점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압축도 되죠. 점성과 압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가 바로 실제 유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점성이란 말은 우리가 뭐로 이야기하자 그랬어요? 그냥 마찰, 똑같은 말이에요. 점성이나 마찰이나 이거는 똑같은 의미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마찰에 의한 힘이 존재할 겁니다. 마찰에 의한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도 하고요. 얘를 앞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전다능력이라고 해서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다능력, 마찰능력.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 전다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전다능력. 이 전다능력이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찰능력 있죠. 마찰능력. 그죠? 마찰에 의한 응력. 요걸 우리는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찰이라는 것은요. 마찰이랑 가만히 있으면 마찰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뭐가 움직여야지, 이동을 서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지 마찰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속도의 움직임이 존재해야지만 마찰이 생긴다고요. 즉 마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반드시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상대적인 속도차.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마찰이 존재합니까? 이때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찰이든 점성이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상대적인 움직임, 상대적인 속도 차이가 반드시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전다능력, 즉 마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찰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냐면 속도 차이,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에 비례, 당연하겠죠.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를 dv로 표현하겠습니다. 얘는 비례를 하고요. 거리는요. 여러분 거리가 거리를 y로 표현할게요. 거리가요. 얘는 거리를 y로 표현하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거리가 아주 길어지면 사실 마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속도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마찰력, 전다능력은 얘에 비례한다며, 그럼 이퀄로 표현을 하면, 자,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비례상수가 존재하겠죠. 비례상수를 우리는 뮤로 표현을 할게요. 읽을 때는 뮤라고 읽습니다. 뮤. 비례상수를 뮤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요것만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dv/dy. 마찰능력은 상대적인 속도와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를 우리는 속도의 변화율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얘를 속도의 변화율. 속도의 변화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말이죠. 요 뮤라고 하는 요 놈이에요. 요 뮤라고 하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개수잖아요. 무슨 개수냐면 점성개수라고 합니다. 뮤라고 해서 얘를 점성개수.
라고 하고 요거 단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점성계수 끈적끈적 까칠까칠한 점성계수의 단위는요. 우리 역학 선생님 별명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랄퍼 10세가 됩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성계수 뭐라고요? 지랄퍼 10세가 됩니다. 요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자, 교재 보겠습니다. 6페이지. 유체 내부에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마찰력이 발생하겠죠. 이걸 점성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점성에 의해서 유체 내부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전달 능력, 그죠? 마찰 능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 마찰 능력은 뭐에 비례한다고요?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보면 마찰 법칙, 뭐 뉴턴의 점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자, 전달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점성계수에다가 dv와 d, 즉 속도의 변화율을 곱해줍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건 어떻게 한다고요? 뮤라고 하는 점성계수의 단위는요, 지랄퍼 10세가 됩니다. 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그 아래 속도 경사 보세요. 속도 경사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율, 즉 속도의 변화, 얘가 속도의 변화율이라면, 자, 속도의 변화율을 dv/dy, 이 속도의 변화율을 자 미분을 하면, 얘를 미분을 한 걸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얘를 속도 경사라고 했어요. 얘를 속도 경사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속도 변화율을 미분을 하면 속도 경사가 되고, 이때 0이 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자, 거기 뭐라고 됐습니까? 속도 경사가 0이 될 때 뭐가 최대가 된다고요? 전단력은 최대가 됩니다. 전단력은 최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같이 정리하시죠. 속도 경사, 속도의 변화율을 미분. 자, 이걸 미분하면 속도의 경사라고 했고, 요 속도 경사가 0이 되면, 즉 속도 변화를 미분한 게 0이 되면 이때 뭐가 된다고요? 전단력이 최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이제 점성계수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러분 원래는요, 이 점성계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점성계수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점성계수가 있고요. 점성계수가 있고요. 동점성계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점성계수.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정점성계수는 보통 정자를 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성계수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점성계수라고 하면 얘는 정점성계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는 정자를 빼서 그냥 점성계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표현은 아까 했던 대로 뮤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단위는 뭐라 그랬죠? 까칠까칠한 점성. 단위는요, 지랄. 그죠? 지랄 퍼 10세가 됩니다 라고 했죠. 뮤라고 해서 지랄 퍼 10세가 됩니다 라고 했고,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푸아즈라고도 이야기해요. 푸아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동점성계수는요. 동점성계수는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동점성계수는 이게 식이 맞아요? 자, 보세요. 얘를 뭐라 그랬어요? 누라고 해서 동점성계수라고 했죠. 이 동점성계수는 정점성계수와 사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같을 수는 없어요. 같아지려면 여기다 뭐를 나눠줘야 되냐면, 밀도만 이렇게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동점성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는 G 구할 수 있죠. 단위 중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로 구합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밀도 구하는 식을 이렇게 착착착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죠. 보세요. 만약에 동점성계수 구하세요 라고 해요. 시험 문제 뭐뭐 주어주면 되겠어요? 점성계수 주어지고,
얘 안 줘도 되죠? 얘와 얘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밀도를 구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의 단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도의 단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cm per sec. 그죠? 이게 속도의 단위잖아요. 잘 보면 여러분 V나 요 누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의 단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자, cm per 속도의 단위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드시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곱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를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얘를 또 우리 다른 말로 동점성계수는 1 스톡스 1 스톡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교재 볼게요. 점성계수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점성계수는 뭐와 뭐로 구분한다고요? 정점성계수. 근데 정점성계수는 그냥 보통 우리가 점성계수로 이야기를 하고요. 동점성계수 두 가지로 구분하죠. 점성계수를 우리는 뮤라고 하고요. 동점성계수를 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성계수는 1 푸아즈라고 했죠. 1 푸아즈. 단위는요. 지랄퍼 10세. 지랄퍼 10세. 요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동점성계수는 누라고 했죠. 누. 요거의 단위는요. 뭐랑 비슷하다? 속도. 속도의 차원은 어차피 cm per sec니까 요거랑 비슷한데 뭐가 붙는다? 여기에 제곱이 붙는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얘를 우리는 1 스톡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물의 점성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요.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액체가 흐르고 있을 때 어느 한 단면에 있어서 유속이 빠른 부분은 느린 부분에 물 입자를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죠. 왜 유속이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릴까요? 이유는 하나죠. 마찰력, 점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끌어당기듯한 작용을 합니다. 끈적끈적한 거 연상하시면 되겠네. 그죠? 자, 이러한 유체의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점성이죠. 그죠? 점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흐른다라는 말이 없으면 상대적인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찰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점성도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는 유체, 흐른다라는 말은 결국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찰, 점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점성 법칙의 함수는 자, 문제 2번이죠. 자, 점성 법칙 한마디로 우리가 전단 응력, 그죠? 마찰 응력 어떻게 구합니까? 타우는요. 타우는 자, 점성계수에다가 뭐에 비례한다고요? 상대적인 속도에 비례하고 거리에는요.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항이에요? 얘는 점성계수의 항이죠. 점성계수. 점성계수의 단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7알퍼 10세. 7알퍼 10세. 얘를 뭐라고 한다고? 1 푸아즈. 점성계수 푸아즈. 아시겠죠? 점성계수 푸아즈. 7알퍼 10세 푸아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속도경사라고 했죠? 얘를 우리는 속도경사.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무슨 항과 무슨 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두 가지 있죠. 점성계수의 항과 무슨 항입니까? 속도경사의 항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보죠. 바닥으로부터 거리가 ym래요. 자, 유속이 v가요. 3번. 자, V가 주어졌습니다. 전단력이 0이 되는 지점에서의 거리 Y를 구하라. 여러분, 전단력이 0이 된다. 전단력이 0이 될 때 우리 전단력이 0이 된다는 말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속도경사가요. dv/dy dy가 그죠? 요거를 미분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0이 됐을 때, 그죠? 속도경사를 미분했을 때 거리 Y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네요. 그럼 V에 대하여 Y를 정리했더니 V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V는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V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Y랍니다. 그럼 V에 대해서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미분하면 Y를 미분하면
2, 4, 마이너스 8y. y를 미분하면 1이죠. 플러스 1.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0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 y값 구할 수 있습니까? y값은 얼마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겠네요. 가능하시겠죠? 4번 볼까요? 어떤 액체의 동점성 계수가 주었습니다. 비중이 주어졌고요. 액체의 점성 계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4번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동점성 계수, 스톡스라고 그랬죠. 동점성 계수. 표현은요, 누라고 했습니다. 누, 단위는 어떻게 되죠? 유속의 단위와 똑같네. 센티미터 퍼 세컨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제곱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자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요. 점성계수를 구하래. 동점성계수. 우선 동점성계수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점성계수와 같을 수는 없죠. 같아지려면 뭐를 나눠주면 된다? 밀도를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밀도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밀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밀도는요. O, G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O 어디 사는군요? 중부 지역에 사는군요. 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동점성,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점성계수 구하라고 했죠. 액체 점성계수를 구하세요. 지금 문제는 뭐 구하는 거네요? 지금 얘를 구하는 거죠. 점성계수. 자, 얘를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뭐가 주어진 거예요? 동점성계수. 얘는 주어졌네요. 그렇죠? 자, 얘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만 알면 되는데, 자, 얘는 이미 우리 알고 있죠.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9.8. 얘는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알고 있고요. 자, 얘는요. 중량은 얼마래요? 1.2. 자, 1.2 톤. 여러분 보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비중이 나왔습니다. 우리 비중 뭐라 그랬습니까? 비중은 원래 비중은 단위 중량을 비교하는 거죠. 어떻게 비교합니까? 감마 물의 단위 중량과 어떤 단위 중량을 비교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때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얘가 항상 얼마니까 얘가 1톤 퍼 미터 삼성이니까 만약에 비중이 주어지면 비중은 무조건 뭐와 같다? 비중은 얘와 같다. 근데 얘는 여러분 토질에서의 표현이고 우리가 수리수문항에서의 표현은 어떻게 뭐 예로 해나 이런 상관없습니다만 수리수문항에서는 얘를 감마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메가 S, 오메가 W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라 그랬어요. 얘는 물의 단위 중량 얼마니까? 1톤 퍼 미터 삼성이니까 만약에 비중이 주어지면 비중은 무조건 뭐와 같다? 비중은요. 단위 중량과 같은 의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문제 다시 볼게요. 자, 비중이 1.2라고 되어 있죠. 비중이 1.2일 때 액체의 점성계수를 구하세요라고. 얘가 얼마라는 거야? 결국 비중 요게요. 1.2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1.2가 되는데 단위가요. 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1.2인데 단위가 어떻게 돼요? 비중이란 말은 단위 중량과 똑같은 거니까 톤 퍼 미터 삼성이 되겠죠? 톤 퍼 미터에 삼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려면 10에 얼마? 삼성.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풀면 어렵지 않아요.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와 같아지려면 밀도 나눠주면 되고 밀도는 O지, O 중부인데 얘는 뭐와 같다? 비중과 똑같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물의 점성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게 지저분한 문제라 그랬죠. 5번. 자, 우선 다시 한번 보죠. 온도가 추우면, 자, 온도가 추우면, 우리 이렇게 그냥 암기하자 그랬어요. 온도가 추우면 몸을 움츠리잖아요. 체적은 어떻게 되죠? 체적은 감소가 되고요. 몸을 움츠리니까 몸의 장기들, 밀도는 커지죠. 그래서 밀도는 커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온도가 작으면 끈적끈적한 점성은요. 커지죠. 점성은 커질 거고 체적이 작아지면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압력도 커지겠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체적 탄성계에서는 똑같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떨어질 거더라.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5번 볼게요. 수온이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얘는 반비례지. 온도가 높으면 점성계에서는
작아야겠죠. 수온이 낮으면 점성계수는 크고 2번이 맞네요. 그죠? 수온과 점성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동점성계수를 나타내는 특수단위인데 우리가 6번 점성계수는요. 뮤라고 했잖아요. 뮤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푸하죠. 푸하죠. 점성계수 푸하지요. 그죠? 다음에 동점성계수 누라고 했죠. 누라고 해서 뭐라 했어요? 스톡스라고 했죠. 스톡스라고 특수 단위를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볼까요? 단위는요. 자, 점성계수 뮤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7R 퍼 10세가 되고요. 누라고 하는 동점성계수는요. 어떻게 됩니까? 유속의 단위 센티미터 퍼 세컨데 얘는 뭐가 된다고요?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7번 볼게요. 자, 물의 점성계수가 있고요. 동점성계수 밀도와의 관계식을 구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뭐 계속 했던 거네요. 7번.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 쉽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누라고 하는 동점성계수는 그죠? 점성계수와 같을 수 없죠. 같아지려면 뭐로? 그렇죠? 밀도로 이렇게 나누어 줘야지만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때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밀도는요. OG 그죠? OG O 어디 사는군요? 중부 지역에 사는군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번 답은 아마 3번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인데 거기 또 보면 뭐 공식을 외울 게 또 몇 가지 보이잖아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지 않고 원래 제대로 하려면 식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유도를 해서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유도하고 그럼 뭐하러 여러분 에듀윌 수업을 뭐하러 들어요? 여러분들이 에듀윌 수업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죠? 공부의 양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이야기예요. 공식 암기할 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 드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부의 양을 최소화. 그리고 공부는 즐겁게. 그죠? 죽을 때까지 공식은 잊어버리지 않고. 에듀윌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부합되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 보죠.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입니다. 자, 우선 표면 장력의 용어가 나왔어요. 응집력, 부착력,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했는데 우선 여러분 봐봐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응원하지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야, 이건 정말 응집력이 좋아라고 합니까? 아니면 부착력이 좋아라고 합니까? 응집력이 좋다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응집력은요. 같은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응집력. 아시겠죠? 반대로 다른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부착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표면 장력은요. 말 그대로 표면 장력이에요. 액체와 기체의 경계면에 작용하는 분자 인력의 힘이에요. 자, 표면적을 최소로 하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늘을 떨어뜨려 봐요. 물에 가라앉아요?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늘은 물에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바늘이 가라앉지 않고 뜨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금쟁이도 보세요. 물에 떠다니잖아요. 표면적을 작게 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응집력은 같은 분자 사이, 부착력은 다른 분자. 우리가 부착하잖아요. 다른 분자에 부착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오른쪽에 보면 자, 온도가 증가되면 표면 장력은 감소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표면 장력에서 중요한 말은 바로 그 말이 중요합니다.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첫 번째 표면 장력 가볼게요. 자, 표면 장력은 표면 장력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길이에 작용하는 힘. 자, 그램 퍼 길이 센티미터 혹은 다인 퍼 센티미터.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단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단위계 차원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 기가 막히게 다 써먹을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위. 표면 장력, 길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2번 보죠.
모세관 현상, 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세관 현상. 뭐 공식이 나왔고요. 유도가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결론만 갖게 보세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모세관 현상은요. 말 그대로 모세관이에요. 굉장히 미소한 관이죠. 미소한 관인데 제가 여기서는 그림을 좀 편의상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원래는 굉장히 미소한 관인데 이런 미소관을 물속에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는 물입니다. 우선 여기는 유체가 뭐냐면 물이에요. 자, 일로 물속에 얘를 모세관을 이제 물속에 집어넣으면 상식적으로 물은 점점 타고 올라가서 물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인 사실이죠. 얼마만큼 올라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관 상승고라고 이야기해요. 모관 상승고. 모관 상승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물이 올라갔습니까? 우선 얘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자, 모관 상승고인데 여러분 우선 결론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빨리 물이 쭉 눈에 보이게끔 물이 쭉 올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천천히 가는 차. 우리 대표적인 차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옛날에 항상 우리는 티코라는 말을 써요. 티코 이러면 아세요? 우리가 티코와 그랜저 항상 그런 농담 많이 했잖아요. 차가 천천히 가는 차의 대명사가 티코라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모관 상승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조건 답은요. 티코예요. 티코. 5대가 티코 5대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티코 5대가. 5대가긴 5대가 죽으려고 5대가 티코 5대가 죽으려고 자 살을 곱해줍니다. 살을 곱해주는 이유는 이 유리관은요. 동서남북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세요. 살을 곱해주는 이유는 동서남북이 다 갇혀 있다. 그래서 살을 곱해준다. 그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자, T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이고요.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알파는 뭐 당연히 요 각이 알파가 될 거예요. 요 각을 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티코 5대가 자 얘는 단위 중량이 지름이 되겠죠. 티코 5대가 살을 곱해준다는 얘기. 사 죽으려고 아시겠죠? 동서남북이 같이 있잖아요. 살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물이 있는데요. 물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 여러분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부착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부착력? 그죠? 물 입자와 요 모세관 입자 서로 다른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착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부착력을 다른 말로 표면 장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표면 장력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물은 물 입자는 내려가려고 하는 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 입자끼리, 그러니까 같은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인력이라고 했죠. 인력. 응집력이라고 했죠. 응집력. 그래서 물 입자만이 잡아당기는 힘을 응집력이라고 하고 이 응집력은 당연히 물은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첫 번째 볼게요. 만약에 이때 유체가 물이라면 물은 반드시 모세관에 있는 물은 반드시 상승하죠. 상승을 한다는 말은 뭐가 뭐보다 더 큰 거야?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부착력이 뭐보다 커요? 응집력보다 크니까 물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그렇죠. 부착력, 즉 표면 장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니까 물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 유체가요. 수은이라고 하면 수은의 비중이 19.6이잖아요. 물보다 19배만큼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수은을 넣으면 반대로 이 유체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뭐가 더 커요? 중력에 의한 응집력이 더 클 거예요. 그렇죠? 중력에 의한 응집력이 뭐보다 큽니까? 부착력보다 더 클 거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강할 겁니다.
물이 아니라 수온은 하강할 겁니다. 당연하죠. 물은 상승하니까 뭐가 더 커야 돼? 부착력이 커야 되죠. 수온은 하강할 거니까 당연히 뭐가 더 커야 돼요? 응집력이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재 볼게요. 우선 유리관. 유리관입니다. 유리관일 때 구하는 식, 뭐를 구하는 식이에요? 모관상승구 구하는 식 알아두셔야 돼요. 모관상승구 어떻게 구한다고요? T코. 오대가 죽으려고 오대가 T코 왜 4라 그랬어요? 유리관은 동서남북 다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4를 곱해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오른쪽 보죠. 모세관 현상입니다. 물 위에 작은 관을 세우면 액체 표면을 따라 상승, 물은 상승하죠. 하강, 수는 하강할 거야. 이런 현상을 우리는 모세관 현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승하는 거는 표면 장력 때문에, 하강하는 거는 중력에 관계됩니다. 다 이야기 드렸죠. 그 아래 보세요. 부착력이 응집력보다 크다면, 부착력은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고, 응집력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부착력이 크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은 상승하는 거죠. 응집력, 응가는 아래로 가죠. 응집력이 크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응집력이 크다는 것은 하강한다. 그게 뭐예요? 유체는 수은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번엔 유리관이 아니고요. 2개의 연직평판입니다. 자, 2개의 연직평판일 때 모관상승고, 자, 여기는 모관상승고 2개의 연직평판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럼 2개의 연직평판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T코. T 코사인 5대가 그런데요. 아까 여기 4를 곱해주는 이유는 동서남북이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죠. 이번에는 2개의 연직평판이기 때문에 2군데만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를 곱해줍니까? 2를 이렇게 곱해준다라는 이 사실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서로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갑니다. 우리요, 유리관일 때 모관상승구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T코, 오대가 얼마 곱해줍니까? 4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나누기 4가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요. 또 이번엔 2개의 연직평판으로 이야기하면 2개의 연직평판은, 자, 2개의 연직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T코, 5대가 2개의 연직평판은 얼마예요? 2지요. 2니까 요로 나눠주면 나누기 2라는, 자, 요런 사실을 알겠지요. 그럼 어차피 요거나 요거는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얘와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식을 다시 쓰면, 자, 유리관일 때 모관상승고는 2개의 연직평판일 때 모관상승고의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2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하세요. 2개의 연직평판일 때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됩니다. 아예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가이드에 보면 이제 유리관을 통해서 올라간 높이는 평판을 통해서 올라간 높이의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됩니다. 요거를 빨리 써놓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아래 모관상승고, 모세관상승고는 관직경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모관상승고는 D에 반비례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 모관상승고는 뭐에 반비례한다고요? D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요? D에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합니다.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2개의 연직평판 구하는 식이 있죠. T코 5대가 얼마를 곱해줬어요? 2를 곱해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에 액체와 고체 벽면이 이루는 접촉각은, 자, 여러분 이 접촉각은요, 세타가 됐든 알파가 됐든 이 접촉각은요, 액체의 비중에 따라 다 틀리게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물방울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입니다. 물방울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인데요. 얘는요,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물방울에 작용하는 거. 여러분, 이 물을 반으로 칼로 팍 잘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방울을 반을 팍 잘랐다. 그럼 여기서는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 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표면 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는 표면 장력 T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비누방울 있잖아요. 비누방울을 책받침으로 살살살살살살 긁으면 터지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또 하나의 비누방울이 두 개로 또 나오잖아요. 저보다 표면 장력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압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내부 압력이 있고요. 내부 압력, 또 외부의 압력.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이런 표면 장력 현상이 발생하는데 공식 유도를 할 때 그냥 뭐 유도는 가능합니다만 앞으로요.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가셔야 돼요. 우리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봐도 단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죠.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램 퍼 센티미터입니다. 우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내부 압력, 외부 압력, 칼로 빡. 목숨이 완전히 칼로 딱 자르는 거. 내부 압력과 외부. 이게 뭐가 있어요? 내부의 압력, 외부의 압력. 여러분 그 PD들 있잖아요. PD 분들은 내부의 압력도 있고 외부의 압력. 그냥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PD 생각하십시오. PD. 표면 장력이란 말이야 무조건 PD 목숨, 파리 목숨. 죽었어요. 죽을 사. 얘는요, 우리 공식을 또 써먹을 공식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표면 장력과 하는 공식 뭐라고요? PD.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죽어요. 파리 목숨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P라는 거, 압력에 다니니까 그램 퍼 센치의 제곱이고, 얘는 센치니까 결국 요런 단위가 나옵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는 압력의 차이예요.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압력의 단위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좀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8페이지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물방울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이 앞으로 물방울 나왔습니다. 표면 장력 나오면 무조건 뭐야? 죽을 사 생각하시고요. 그 누구야? PD들은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 때문에 빨리빨리 얘 명이 짧다. 죽을 사자.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공식 나와 있죠? 단위도 잘 기억하십시오.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단위는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램 퍼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로 한번 적용해 보죠. 1번이요. 얇은 철사나 바늘을 물 위에 놓으면 뜨지요. 물에 뜨는 표면적이 최소화되면서 물에 뜨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모세관 현상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모세관 내 액체의 상승 높이는 자, 모세관 주변의 중력이라는 말은 어떻게 내려가려고 하는 의미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려고 하는 응집력이고요. 표면 장력은 올라가려고 하는 뭐가 돼요? 부착력이죠. 그렇죠? 어떤 게 더 크냐에 따라서 물은 부착력이 크니까 상승하고 수는 응집력이 크니까 하강하고 요런 관계를 우리는 모세관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번이 맞네요. 2번은 모세관 내 액체 상승 높이는 모세관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요? 자, 모세관 상승고 H 어떻게 합니까? T코 5대가 지름에 반비례하는 거죠. 얼마? 4를 곱해줍니다. 유리관일 때는요. 두 개의 연직평판일 때는 2를 곱해줍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4번 모세관의 높이는 어느 액체를 막론하고 무조건 높게 가는 게 아니라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응집력이 크기 때문에 하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3번 보죠. 자, 직경이 있습니다. 15도씨 온도에 세웠을 접촉각 알파 혹은 세타가 져졌네요. 모세관 현상에 의한 물의 높이를 구하십시오. 3번 문제죠. 자, 모세관 현상에 의한 물의 높이를 구하십시오. 모관 상승고지요. H는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T코 5대가 하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유리관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곱해주면 돼요? 4를. 자, 요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사실 뭐 큰 의미 없는 거죠. 자, 표면 장력 T 얼마입니까? 0.0075 줘줬잖아요. 줘줬고 코사인, 자, 코사인 얼마 해주면 됩니까? 몇 도? 접촉각 9도라고 해서 코사인 9도 요 계산해 주면 되고요. 물의 단위 중량입니다. 물의 단위 중량은 선택하시면 되죠. 1톤 퍼 메타 3승이냐. 근데 여긴 단위가 전부 다 그램과 센티미터니까 얘는 1g 퍼 센치 3승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얘는 1g 퍼 센치 3승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직경 얼마입니까? 직경 0.15입니다. 그죠? 직경은 0.15.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바로 물의 높이, 모관 상승고가 바로 나올 거더라. 이런 이야기네요. 4번이요. 동일한 유체, 동일한 재료일 때, 자, 직경 D인 원형관이 있고요. 두 개의 연직평판이 있대요. 직경 D에, 여러분, 이건 요거죠. 그죠? 직경 D의 원형관. 원형관일 때 얼마 곱해준다 그랬어요? 4 곱해준다 그랬죠. 두 개의 연직평판일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개의 연직평판일 때는 T코 5대가, T코 5대가, 여기는 얼마 곱해준다고요? 4를 이렇게 곱해주는데, 두 개의 관계, 우리 어떻게 이야기했죠? 자, H는 두 개의 연직평판의 몇 배? 2배. 두 개의 연직평판의 몇 배? 2배. 자, 요런 관계로 기억을 하자라고 했죠. 답은 얼마가 됩니까? 1번이 되겠죠. 얘는 이제 유리관이 되겠죠. 유리관일 때, 얘는 두 개의 연직평판일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보죠. 자, 20도씨입니다. 직경이 조졌고요. 자, 물방울 나왔네요. 공기와 접하고 있대요. 자, 대기압보다 10g/cm 제곱만큼 크답니다. 표면 장력의 크기를 자, 다인/cm로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다인/cm로요. 5번. 단위 환산 잘 하셔야겠죠? 자, 우선 물방울에 작용하는 표면 장력은, 자, 표면 장력. PD들 죽어나죠? PD들 죽어요, 죽을 4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볼까요? 자, 압력은 지금 얼마입니까? 10g/cm 제곱이죠. 압력 얘는 10g/cm 제곱. 직경은 얼마입니까? 직경은 0.3mm죠. 근데 단위가 지금 cm니까 얘는 cm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0.3mm니까 0.03cm로 우선 단위는 cm로 바꿔놓고요. 자, 4로 나눠주면, 자,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단위가 0.07로 나오네. 75 g/cm. 여러분, 이 표면 장력의 단위는 무조건 길이에 작용하는 힘, g/cm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뭐로 바꿔주래요? 다인으로 바꿔주래요. 그러면 g을 다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얼마 곱해준다 그랬어요? 980을 곱해주면 단위가 뭐로 바뀐다고요? 다인으로 바뀌어진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요게 여러분 실력이라고요. 이렇게 구해서 다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이요. 10도씨 물방울 지름이 있습니다. 내부, 외부 압력차가 있고요. 표면 장력이 이제 뉴턴으로 나왔네요. 뉴턴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뭐 압력차를 구하는 거네. 자, 표면 장력 T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표면 장력은 PD들 죽어요. 죽을 4. 자, 이렇게 가는 거 맞죠? 그죠? 죽을 4 가는 게 맞는데, 자, 이따 표면 장력 T라고 하는 것은, 자, 자,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0.00075죠. 0.00075.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뉴턴/메타. 0.0075 뉴턴/메타.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요, 직경이 얼마예요? 0.003. 단위를 이제 우리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미터로 좀 바꿔준 거죠. 0.003 미터니까. 자,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단위가요. 계산하시면 100이라고 나오나요? 100.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P니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P니까 P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죠. 따라서. 그죠? P에 관해서 정리라면 뭐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압력은 얼마가 나오냐면 100 나오고요. 자, 뉴턴 나오고요. 그죠? 뉴턴/메타 제곱. 뉴턴/메타 제곱으로 나오는데, 이 뉴턴/메타 제곱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했습니까? 아, 얘를 바로 파스칼이다. 그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1뉴턴의 힘. 이걸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100파스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네요. 7번이요. 표면 장력의 힘은 뭡니까? 표면 장력 T의 힘은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죠. 길이에 작용하는 힘. 아니면 다인 퍼 센티미터.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9페이지까지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오늘 정리한 단위를 다시 한번 이용해서 차원으로 바꿔주는 연습을 할 건데, 그것도 공식 외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